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7일 오후 2시입니다. 1시간 좀 전에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거주지인 델라웨어에서 간단한 10분 남짓한 연설을 했습니다. 승리를 선언하고 싶었겠지만은 아직 조용하게 기다리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미국의 장래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느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된 것을 전제로 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7,400만 표를 받았는데 이것은 미국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이고 트럼프를 전국 득표에서 400만 표 이상으로 지금 리드하고 있다 하는 자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 득표에서 2.8%포인트 이기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끝에 가서는 한 3%포인트 이기는 걸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전에는 펜실베니아에서 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킹메이커 스테이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은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드디어 펜실베니아에서 어젯밤에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바이든이 역전하면서 표차가 점점 벌어져서 현재는 0.5%포인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차는 약 28,000표인데 이것도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96% 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펜실베니아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밤중 아마 개표가 끝나면은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제 바이든 승리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바이든은 신분이 대통령 당선자가 되겠죠. 대통령 당선자. 오늘 연설에서 역시 바이든은 자신의 인격에 맞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했습니다. Calm and patience. 조용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자 하면서 이분이 줄곧 이어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미국 사람 전체를 위한 봉사자가 되겠다.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정치는 나라의 일이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아주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이 개표 과정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란 이름은 빼고 트럼프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것은 프로세스 과정, 민주적 과정에 맡겨 놓아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프로세스 워크 아웃, 디모크리시 워크 아웃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제 정오심을 버리자, 분노를 버리자.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한 점을 드러내자 하면서 이 단결을 호소하고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연방 유나이티드 합친다는 거죠. 그 국호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바이든과 트럼프가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는 분열과 정오와 거짓말, 선동 이것으로 연설을 끝내고 어제 연설을 끝냈는데 오늘 바이든은 딱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오가 아닌 선의, 분열이 아닌 통합, 거짓이 아닌 진실, 그리고 선동이 아닌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모습에서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에는 이 슬리피 조라고 불리는
졸음 오는, 잠 오는 조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적격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이 앞으로 당면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공화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또 되풀이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야당이 절대로 적이 아니다. Opponent is not enemy. 야당이 적이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야당이 적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미국을, 분열된 미국을 어떻게 치유하느냐를 본다면은 포스트 문재인 정권 이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한국을 어떻게 단합시키고 치유해 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 벤치마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도 좌우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그리고 진실에 기초한 법입니다. 정의죠. 그렇게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실에 기초한 법치를 펴면은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 헌법 10조는 이렇게 아주 절묘한 규정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개인이 가진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에 투철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문재인 4년이라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서 치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다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뽑을 사람이 바로 바이든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바이든은 우리나라 나이로는 78살이고 이분이 사실은 고향이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공공해가지고 델라웨어에 가서 이분의 뭐 일대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다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 아주 인간적인 성취와 곤경을 두루두루 거친 사람입니다. 30살에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되었으나 바로 그 직후에 부인이 차를 몰고 갔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아들과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아들은 또 나중에 커서 마약을 하고, 또 한 아들은 뇌종양으로 죽고, 그리고 바이든 자신도 이 뇌종양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입원해가지고 생사를 오고 가는 투병을 한 7개월 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2번은 실패를 하고 이번에 3번째 도전해서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 못 사는 사람, 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이분의 지지 기반이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도를 잃지 않는, 이번에 우리가 가깝게 목격을 했습니다. 개표 당일 트럼프가 갑자기 자기가 조금 유리해진다고 판단하니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우리는 크게 이겼다. 이제 개표할 필요 없다. 개표 중단하라. 라고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무렵에도 이분은 참자, 지켜보자. 우리가 결국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딱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도 하루에 한 번씩 나왔는데 그 말이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불리하게 보였는데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유리하게 보일 때도 너무 까불지 않고 자기 중심을 확실하게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인격적 토대가 아주 든든한데, 이것은 이분이 기복이 많은 삶을 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무자비한 약탈적 수법이 더욱더 부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사람은 트럼프고, 바이든은 세계의
기대가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만의 미국이 아니고 세계의 미국이죠. 세계 자유민의 등대 역할을 지난 100년 동안 해온 미국이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에 의해서 그 세계적 지도력이 스스로 포기된, 그러니까 세계의 독재자들이 아주 활개를 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의 독재자들도 숨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서도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이제 바이든 당선에 저음하여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김정은, 문재인의 대치점에 있는 8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자정 무렵쯤 펜실베니아의 개표가 마무리되면은 내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지금 여러 군데 뭐 가처분 신청도 하고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법원으로 문제를 가져간다고 한들 미국의 대법원이 한국의 대법원처럼 그런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주적 프로세스가 결국 미국에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